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자, 오늘 시장도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증시 방향성이 어떤 그 조타수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급격하게 안정이 되면서 특히 이제 성장주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지금 시장을 이제 한마디로 이제 단언한다면 기대감이 반영되는 그런 장세다, 이렇게 이제 요약될 수 있겠는데요. 자, 일단 이제 그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정확히 우리가 어떤 금리 인하 시점을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본다면 상반기에는 좀 가능성이 좀 낮고,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에 따른 이제 기대감이 이제 투자 심리에 상당 부분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 이제 아울러서 이제 고금리 상황에서 가장 피해주로 구분되는 것이 이제 바로 바이오죠. 지금 여타 섹터들 있죠. 반도체라든가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그 좀 성장성을 이제 담보로 하는 그런 관련주들 그렇고, 또 2차 전지 혹은 또 이제 그 AI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상당히 이제 침체 가능성이, 지금 침체 상황이 그런 상태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바이오의 이제 대표적인 대장격, 바이오의 어떤 그 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이제 자리를 좀 잘 잡았습니다. 지금 역사적 바닥은 이제 확인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그 13만 원 저점 이후에서 지금 굉장히 이제 가파른 그 상세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그 현 시점에서 삼성 바이오로스라든가 이제 그 셀트리온 통해서 커다란, 굉장히 커다란 어떤 수익을 도모한 것은 맞지가 않다고 봐야 되겠고, 나름대로 이제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바이오팜이, SK 바이오팜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적자를 보이는데 내년도서부터 이제 본격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아요. 앞서 제가 이제 지금 장세는 기대감이 반영되는 그런 과정이다, 투자 심리가 그런 방향 쪽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SK 바이오팜이 지금 당장 현재가 아니라 이제 내년도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면서 주가에도 역시 좋은 흐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셀트리온도 그렇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지금 가격대 정도도 매수 관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안정성 고려해서 나름대로 어떤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도모한다면 SK 바이오팜이 또 최적의 종목이 아닌가,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도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바이오 방송할 때 상당히 많이 강조해 드렸고,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회원분들께도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라는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면 미국 국채입니다. 10년 만기 국채인데 지금 이제 그 4.4%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앞서도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 이제 고금리에 가장 취약한 섹터인데, 금리가 지난 그 10월 달이죠. 10월 달도 이제 그 중동발 불확성이 최고조로 달았을 때 이제 그 최악의 구간 5%대까지 고점을 찍고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그 하향 추세를 이제 보이거든요. 지금 이제 그 채권 그 가격은 이제 상승하는 거죠. 우리가 채권 금리가 높아진다는 것은 이게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고,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이제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이제 3개월 차트가 되겠는데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 봤더니 빨간색이죠. 저점을 깨버렸어요. 깨버리고 이제 그 육안으로 보더라도 완연하게 지금 하향 추세로 접어들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금리 기준으로만 놓고 본다면 바이오 쪽으로 주가가 이제 오를 수 있는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셀트리온이라든가 이제 그 삼성 바이오스가 이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 그 조만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바이오 쪽으로도 상당 부분 좀 매기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보시면 셀트리온 이제 장기 월봉 차트가 아니라 연봉 차트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셀트리온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제도권 대표이사로 있다가 2012년도 8월달에 제가 현대투자연구소를 이제 만들었거든요.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고민했을 때 앞으로 최고의 주도주가 무엇일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셀트리온이었어요. 당시 가격대가 이제 2만 원대 이제 한 초중반 정도가 됐거든요. 그때 대부분 반대했지만 앞으로 이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굉장히 이제 확대가 될 것이다. 그 신약이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체 수요,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많이 커질 것이라는 거에 이제 공감을 이제 많이 했고,
거기에 따른 데이터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2만 원대에서 뭐 37만 원까지 갔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자, 지금 이제 밑에 이제 수치들은 다 당시의 영업이익입니다. 2013년도서부터인데요. 2013년도에 그 1010억, 1010억 단위입니다. 1960억, 2500억인데 이 당시에는 이제 실적이 나쁘지 않았을 때 왜 당시에 문제가 됐었냐면 셀트리온이 실제 이제 그 판매한 게 아니라 셀트리온에서 생산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넘긴 거예요. 이걸 이제 시장에서는 분식이라고 해갖고 주가가 막 굉장히 이제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뭐 그런 우려감이 없는데 여하튼간에 그런 또 불확성 요인이 있었고 2015년 들어서면서 드디어 이제 그 3만 원대, 5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주가가 이제 상승 랠리 구간에 접어들거든요. 2,5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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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에 5,200억, 2018년도에 다소 좀 주춤했죠.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다소 좀 주춤했고, 죄송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니었죠. 하여튼 2018년도에 정점을 찍고 주가가 이제 30만 원 돌파하면서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2020년대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한번 오버슈팅을 했는데 역사의 최고점이 37만 원인데 여러분께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사실 2020년도 37만 원 최고점이 아니라 2018년도 고점이 최고점이라고 보는 거죠. 4년 올랐거든요. 4년. 주가가 이제 우리가 혁신에 의한 주도주, 어떤 그 이노베이션에 의한 주도주는 이제 보통 3년 오르고, 물론 이제 4년까지 오르는 경우도 있고, 혁명적 주도주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까지 오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2018년도 이제 30만 원 돌파하면서 고점을 찍었다는 건 뭐냐면 33만 원, 대략적으로 33만 원대, 4만 원대로 알고 있는데 기억하고 있는데 33만 원, 4만 원대에도 우리가 열렬히 산 사람들은 앞으로 회사가 무지하게 좋을 것이다. 앞으로 뭐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10년 이후에도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뭐 향후의 영업이익이 뭐 어떤 그 조단위도 넘을 것이라는 그런 최악의 최상이죠. 거꾸로 최상의 상상력들이 반영되면서 30만 원대에서도 주가가 싸다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매수가 포화를 일는 거죠. 그 셀트리온 주가가 그러니까 역사 최고점 37만 원 돌파하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이 최소한 이제 한 1조 5천억에서 1조 5천억에서 한 2조 정도 넘었을 만한 새로운 어떤 그 모멘텀이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주가가 37만 원 가는 동안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샀어요. 기관도 많이 갖고 있고 외국인도 많이 갖고 있고 개인들도 굉장히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량을 소화해주면서 더 고점에 사주려는 그런 어떤 사이클이 전개가 되려면 회사가 좋아져서는 안 되고 무지하게 좋아져요. 무지하게. 여러분께서 이걸 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020년도 7천억을 돌파했거든요. 사상 최고 영업이익을 돌파했었는데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때 이제 그 2020년도에 이제 37만 원까지 갔었죠. 그런데 2021년도 물론 그 주가가 조정받은 이유도 있지만 이 당시 주가가 한 17만 원대까지 주가가 크게 빠져버렸어요. 18만 원대까지. 영업이익은 7,120억에서 7,400억으로 증가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2020년도 주가의 상당 부분이 버블이거든요. 거품이 개입되는 것이죠. 지금 저도 뭐 셀트리온 굉장히 좋고 앞으로 좋아질 회사라고 보는데 주가가 이제 다시 역사적 고점 37만 원대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어떤 그 모멘텀이 상당히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현실적인 어떤 그 목표치를 제시해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기대감이 크면 안 돼요. 자, 올해 예상 영업이 대략적으로 한 8,300억에서 뭐 많게는 이제 8,000 한 6, 700억 정도가 보고서를 보니까 이게 나오고 있죠. 그 사상 최고치인데 사상 최고치지만 2020년 37만 원 같은 그런 주가의 절정기, 시세의 절정기는 기다기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월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사실 그 13만 원대에서 바닥을 찍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월봉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2017년 이후서부터 이제 월봉 차트입니다. 13만 원대는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에요. 거의 뭐 콘크리트 지지선이 이제 가깝죠. 뭐 우리가 흔히 다중 지지선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절묘하게 14만 원대에서 반등을 보여줬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고 제가 지금 화살표를 걸었는데 저는 그 셀트리온의 내년까지 목표치를 봤을 때 최대 25만 원 정도. 지금은 이제 매수 관점이에요. 지금 뭐 적당히 눌림목이 들어오면 이제 매수 관점일 텐데 25만 원 정도가 저는 일단은 상당히 강력한 어떤 그 저항선이라고 보는 거고요. 우상단에 보시게 되면
특히 2020년도 12월 달에 37만 4천 원 고점을 찍었는데 우리 여러분들 2020년 장세를 한번 되돌려 보세요. 하여튼 그 코로나 위에 어마어마한 전 세계적으로 막강한 막대한 어떤 그 유동성이 어마어마한 거품을 만들었죠. 그래서 저는 한 20년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었는데 10년 내 향후 10년 내 이런 시장은 불가한 시장입니다. 이것은 셀트리온의 개인기도 물론 그 적당히 포함이 됐지만 그 개인기는 제가 보기에는 한 30% 정도밖에 안 되고요. 결국 어마어마한 유동성에 의한 시장의 힘으로 밀어붙인 그런 가격대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17만 원대는 경쟁력이 있는 가격대고 한 25만 원 정도, 25만 원 정도 선이 저는 적정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서 우리가 연봉 차트를 봤죠.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른 구간은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급증하는 시점에서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과연 이제 그 셀트리온이 그러한 어떤 그 동력을 갖고 있나? 최근에 주가가 이제 가파르게 오른 것은 결국 이제 램시마 SC 제형이죠. S 제형 유플라이마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매출이 급증하고 있어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기 를 보니까 뭐 거의 막 30%를 넘어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동력이지만 그래도 이게 30만 원 돌파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그런 모멘텀은 아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셀트리온이 가장 아름다웠을 때 주가는 3, 4만 원대, 5만 원대가 주가였거든요. 그런 주식을 찾아야 돼. 저는 이제 그런 거에 가까운 게 바로 이제 그 SK 바이오팜이다. 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하면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제 뭐 완전히 블루칩군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래 그 중간 정도 보시면 이제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2020년도에 2,930억, 2021년도에 537억, 5,370억, 2020년도에 9,840억. 올해 예상 영업이 이제 한 1조 원을 돌파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사실 그 2019년도, 20년도에 그 베스트 주력주 카카오 같은 건 2019년서부터 추천했고 2020년, 2019년도에서 2020년도 그 사이에서 그 중에 주력주 중에 하나가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당시 그 30만 원대가 되는데 100만 원 간다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때 뭐 광고도 많이 냈고 또 유튜브에서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 최고점이 이제 100만 원, 103만 4천 원까지 올라갔었네요. 자, 그런데 지금 앞서 이제 셀트리온과 비교해보면 셀트리온은 조정받을 때 37만 원대에서 13만 원대까지 급락을 했죠.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100만 원에서 이제 10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빠질 때 덜 빠졌죠. 이게 이제 그만큼 수급의 질이 셀트리온보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낫다. 그러니까 안정성을 선호하는 분이라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낫겠고 좀 공격성, 어떤 그 수익성을 감안한다면 셀트리온이 더 낫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위에가 이제 그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는 위에가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되겠고 아래가 이제 셀트리온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10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조정받았고 셀트리온 조동 파동에서 이제 37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내가 100만 원, 내가 그래서 1억을 갖고 있다면 최고점에 1억을 갖고 있다면 1억이 7천만 원이 되고 3천만 원 손해 본 거죠. 만약에 셀트리온 갖고 있었으면 이제 1억이 뭐 한 4천만 원 좀 안 되겠죠. 손해가 많이 큰 거죠. 그러니까 수급적인 어떤 그 환경을 봤을 때는 셀트리온보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낫습니다. 물론 이제 오르는 파동에서는 이제 삼바보다는 셀트리온이 낫다고 봐야 될 거죠. 이것도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그 SK 바이오팜이 되겠는데요. 최근 나온 이제 기사 하나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바이오팜 엑스코프리 이을 신약은 빅 바이오텍 그리는 이동훈 대표이사가 되겠죠. SK 바이오팜이 신약 후보 물질의 기술 수출이 아닌 의약품 실적만으로 분기 기준 영업이 흑자 전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3분기 적자지만 이제 그 4분기서부터는 이제 흑자로 사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뇌전증 치료제가 되겠죠. 미국에서 이제 처방이 상당 부분 이제 확대가 되면서 계속해서 적자를 보다 이제 적자 폭이 축소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이제 아래 미출치 부분 보시게 되면 영업 손실 규모가 이제 작년 4분기 이제 446억에서 올해 1분기 이제 227억, 2분기 이제 189억 적자 폭 손실 규모가 3분기에 107억입니다. 그러니까 적자 폭이 계속 축소가 되고 4분기는 이제 흑자 전환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마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OPM이라고 하죠. 영업이익률. 그다음에 뭐 OPM 있고 그다음에 매출 이익률 그로스라고 하죠. 그로스. GPM이죠. OPM이라든가 GPM이 굉장히 가파르게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맨 아래쪽 보시면 이제 SK 바이오팜은 에스코프리의 성장을 발판 삼아 제2세 뇌전증 신약 후보 물질의 발굴을 2025년에 마무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표적 단백질 분해 기술, 방사성 의약품, 세포 유전자 치료제 등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 개발에도 힘쓸 계획이다. 일단 차세대 어떤 그 성장 동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매출 요 보시는 화면은 이제 카카오입니다. 왜 제가 이제 생뚱맞게 카카오 말씀드리냐면 카카오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단기적으로 바닥 기준으로 보기에도 많이 올랐어요. 이 부담이 이러다가 툭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데 지금 시장의 방향성이 상당히 우상향이죠. 지금 이제 매크로적인 금리를 포함해서 매크로적 환경이 굉장히 양호하고 그다음에 기대감들이 이제 반영되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그 낙폭 과대주들이 워낙 과매도가 심했기 때문에 낙폭 과대주들로 유리한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급격한 조정이 올까 대부분 게 걱정하는데 웬만해서 조정이 안 온다는 것이죠. 카카오를 여러분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SK 바이오팜도 지금 마찬가지죠. SK 바이오팜도 지금 이제 7만 원대에서 바닥을 찍고 7만 원 초중반에서 바닥을 찍고 한 단계 올랐어요. 8만 원대 회복했는데 옆으로 주가가 쫙 세우는데 우리가 지금 약세장이 길들이다 보니까 이 더 빠지면 어떻게 되지? 나는 저점에 사야 되겠다. 조정 기다릴 텐데 조정이 잘 안 들어와요, 사실. 그렇죠? 자, 지금 이제 시간이 1시 50분, 51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오늘 계속해서 마이너스였다가 지금 갑자기 또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2,200원 플러스를 보이거든요. 자, 여튼간에 뭐 우리가 월봉으로 본다면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2, 3천 원 같은 경우는 이제 우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께서 잘 의사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지금 짝대기를 막 그려놨는데 파동론을 얘기 말씀드린 거예요. 1, 2, 3, 4, 5 파동 10만 3천 고점 찍고 3파동이 완성이 됐죠. 그리고 A파동, B파동, C파동까지 7만 원대 초반에서 C파동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이제 새로운 상승 파동이 전개가 되는데 1파동 조정 2파동 과정에서 지금 나오는 파동은 이제 상승 충격 3파동입니다. 가장 신뢰도 높은 상승 충격 3파동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 아울러서 이제 그 월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2020년 7월서부터 이제 현재까지 월봉 차트가 되는데 월봉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안정적이죠. 앞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세일트론의 장기 연봉 차트를 보세요. 그러니까 세일트론 지금 뭐 좋다 맞다 이거는 사실 의미 없어. 지금 세일트론 좋다는 것은 누구나 뭐 삼척동전으로 다 아는 거예요. 제일 핵심이 뭐냐면 앞으로 세일트론처럼 올라갈 주식, 그런 주식이 무엇인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실적이 계속 적자 보다가 흑자 전환되고 그 흑자 기조, 영업이익 증가율이 앞으로 최소한 뭐 3, 4년 이상에서 급증할 만한 그런 종목을 찾아낸 거죠. 만만치가 않죠. 그런데 SK 바이오팜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적자를 보다가 내년도 지금 내년도 예상 영업이 760억 정도, 올해 한 500억 정도 적자에서 내년도에 한 760억 정도 흑자 전환이고, 그 다음에 이제 2025년도가 되면 이제 그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가파르게 이제 영업이익 증가율이 급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내년 2024년서부터 이익이 어떤 그 레버리지가 본격되는 어떤 그 포인트다, 시점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그 회원 가입 관련해서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이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회원 혼자 하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같이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